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 대표는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수 인사와 오찬 회동을 가지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잠깐 보고 오시죠. 자,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우선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두 분께서는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를 지금까지 어떻게 평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어느 정도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100점 만점으로도 할 수 있겠고 예. 뭐 대학교 학점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 80점은 좀 되지 않나. 80점. 예, 학점으로는 한 비학점 수준은 된다. 비학점. 뭐 혹자들은 좀 더 낮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예. 어쨌든 나름 잘하고는 있는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100일이니까 네. 조금 잘 준 점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웠는지 간략하게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여당의 지금 내분이 잘 봉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집권 여당이라고 할 때 여당이란 말 자체가 이제 룰링 파티,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있는 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여당은 의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의원 내각제인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은 물론 뭐 민주당이지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여당인데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 여권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국면에 처해 있는데 100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현재의 그 여권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민심이 좀 싸늘하다. 이게 그런데 꼭 대통령만의 어떤 책임이겠느냐. 집권 여당 대표로서도 공동 책임이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더 책임이 더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좀 무망하기 때문에 예. 한 대표로서는 좀 숙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0일의 평가 여쭤봤는데 좀 가시적으로 아예 점수로도 80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최 교수께서는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가능성과 한계를 같이 보인 100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리고 선거를 치렀잖아요.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당대표에 취임을 한 거예요.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그 전당대회 기간 내내 사실은 대통령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죠. 그리고 지난번 법무장관 끝나고 정치권에 투입될 때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이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게 계속 연장이 돼서 결국은 오늘 100일까지 올 동안 계속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이 증폭돼 왔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 100일을 요약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당 대표로서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일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추천의 그 해병대원 특검을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아직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당내 갈등이고 지금 여권 내의 갈등, 그러니까 예. 당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갈등이 있고 대통령과의 국정 투톱으로서의 갈등도 있고 당내의 갈등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당내 리더십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또 하나 문제가 그럼 앞으로 과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조성해 나갈 것인가 문제예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말을 대단히 아끼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예. 기자들 일문일답에서도 말을 아끼던데 지금 특별감찰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러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예. 이게 단순하게 과거에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당 총재와의 갈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이게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력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어쨌든 국내 눈높이를 강조하고 민심을 강조하는 건 점수 받을 일이겠습니다만 예. 과연 대통령과의 갈등, 여권 내 갈등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인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점수를 말하자면 예. 전 그래도 80점보다 조금 높은 점수.
뭐 B 플러스에 가까운 83점 내에 4점, 85점 정도까지 살짝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별 감찰관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한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예, 한동훈 대표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해서 이것조차 머뭇거린다면 민심을 얻기 어려울 거다. 특별감찰관 관철 의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와는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의총에서의 표대결만은 피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회견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표대결에 들어갈 경우에는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잘 골라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용산 면담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랬어요. 해소는 뭐냐? 해결하고 청소. 그러니까 정리해야 된다. 예. 여기에 모든 걸 담았었거든요. 그 시점도 그때 못 박았습니다.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거법 위반 선고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뒤에 알려진 거죠. 근데 이제 이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관철이란 말을 씁니다. 예. 관철 아시다시피 밀고 나가서 이루겠다. 뚫어낸다는 거예요. 뭔가를 관철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단어를 잘 골랐고 그게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다. 결국 표대결은 안 하겠지만 예.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뚫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 반드시 출범하겠다. 그건 이제 본인의 그 공약 약속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부수적이고 이래서 그 관철이란 말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당의 통합은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얘기는 좀 부수적으로 들려요. 관철의 모든 걸 담은 회견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감찰관은 표대결은 내가 안 하겠지만 예. 내 뜻대로 당을 통할한다 그랬잖아요. 그 측근이 예.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통할. 내가 원내대표고 뭐고 간에 내가 대표로서 당을 다 이끌어 가니까 통할하니까 이 문제를 관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 관철이 당내 중진들이 지금 나경원 의원 없는 상태에서 그 대통령실에도 한동훈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판적인 게 누구에게 더 비판적으로 세웠냐면 나를 세우지 말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거든요. 자, 중진들의 여러 가지 우려, 난관을 뚫어내는데 과연 대화와 정치력으로 이걸 뚫어야지 지금 여기서 그냥 표대결이 아니라도 나는 이걸 밀고 나가겠다? 조금 좀 의문이 드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결에 대해서는 반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철의 방점을 찍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의 어떻게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지금 5명 중진들이 얘기를 했던 게 대통령은 결자 해제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등과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한 거예요.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5인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결자 해지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말씀처럼 대통령실에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거든요. 5인 중진들이 말이죠. 그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도 지금 대선 주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권 내에서도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뭐 견제 정도가 아니죠. 저는 뭐 사실 대통령과의 갈등 이건 풀어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고 민심에 부응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더 이상 특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 얘기까지 하면 이건 완전히 갈라쓰는 거니까 특검 얘기를 차마 못 꺼내는 건데 특별감찰관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의원총회에서의 표대결은 양쪽의 공멸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깔려 있다고요. 여당 내부에. 그럼 어떻게든 당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나 정치력 또는 민심을 얘기하면 민심을 업고서 이 특별감찰관은 일단 통과시켜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한 이것도 통과 못 시키면 어떻게 국민들이 뭘로 보겠느냐라는 이제 그 말에 담겨 있는 건데 글쎄요, 저는 특별감찰관은 국민의힘이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특별감찰관조차도 거부를 했다. 의총에서 표대기로 안 가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한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거든요. 특검도 안 하겠다. 특별감찰관도 안 한다. 뭐 일각에서 뭐 사과 얘기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전 사과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것마저도 그야말로 관철을 못 시키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여당 내에서 유상도 그렇습니다만 중도층에게 다가가는 소구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한계가 있구나. 저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가 선한 건 알겠는데 뚫어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한계도 봤다는 게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건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글쎄요 회동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회동을 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쨌든 지금 취임 100일 맞고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지금 사면 초과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또 친윤계 친한계 또 입장도 달라 보이긴 하는데 혹시 인적 쇄신도 조금은 이야기 나오던데 그 부분도 입장 많이 다릅니까 당내에서? 인적 쇄신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결행할 문제죠. 더군다나 그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진이잖아요. 비서진은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7명이니 뭐 8명이니 숫자도 이미 나왔고 이름도 다 밝히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다 적어서 빨간 파일 보셨잖아요. 전달이 된 거예요. 그걸 직접 대통령께 드리진 않았지만 내용을 다 할 말은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 뭐라고 그때 답변한 걸로 나오느냐. 문제가 있으면 진짜 자세히 좀 그 혐의를 적어서 전달을 해달라. 이게 마치 보면 검찰총장 시절에 3차장이었던 한동훈 차장에게 그거 저 영장 치려면 그 영장 청구 요지서를 좀 가져와 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을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그 면담 직후에 공개가 됐잖아요. 20%가 나왔고 대구 경북 26%, 경남, PK, 부울경 이쪽이 뭐 27%. 자, 이런 그 결과를 받아들고서 이게 뭐 나름 그 한국갤럽은 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위기감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해소, 하나는 해결하고 하나는 정리해달라는 그 요구.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11월 10일부터 페루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가야 되고 그게 이제 16일까지. 그리고 하루 걸러 18, 19일에는 또 리우에서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또 가야 됩니다. 자, 과연 이런 국제적인 큰 회의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이게 목전에 닥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대외 활동 자제 요구 아니었습니까? 어디까지를 대외 활동 자제로 봐야 될 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심은 이미 시작됐고 곧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인적 쇄신에 대한 것도 뭔가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근데 윤 대통령의 평소 지금까지의 스타일상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밀리는 모양으로 인적 쇄신이나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취임 100일이 지난 후에 임기 반환점이 또 언제입니까? 11월 10일이에요. 그 전후에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장차관의 개각과 맞물려서 함께 하는 가운데서 좀 일부 받아들이는 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데 다만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금 상당히 물음표들이 많이 찍혀 알겠습니다.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조금 주목하는 것이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이 내용 좀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보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뭐 좀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뭐 정도. 7월이면은 전당대회 직전이니까 막 그때 문자 익심 논란 한참 난리 났을 때 그때쯤 그때인 것 일심이었나 같으네요. 봐요. 지금 그때쯤이니까 그래서 한동훈 서운하다고 대표 하셨었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거든요. 한 대표에 대한. 지금 허은하 대표가 통화를 한 시기가 7월이었다고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당시에 좀 서운함, 뭐 불만 이런 것들을 조금 표했다라는 내용을 뭐 전언입니다. 뭐 이건 뭐 100% 저희가 뭐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인터뷰 내용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는 좀 행동을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기 지금 얘기에 의하면 허은하
그 대표의 그 시부상 거기 이제 조문 위로차 이제 통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단순하게 위문 내지 조문의 성격의 그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서운함을 표했다라는 식으로 전언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김건희 여사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도 보니까 명태균 씨 그리고 저기 강혜경 씨 그 녹취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방송마다 계속 나오는데 이제 전부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명태균 씨는 자기가 얘기한 것이 녹취니까 부인할 수는 없죠.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건 허풍을 떤 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저렇게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또 섞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원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이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뭐 저 자체가 뭐 엄청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금 이게 이슈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예. 이게 그야말로 아까 해소라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라고 얘기했다가 지난 9월 21일 날 회동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리고 그 다음 날가 폴란드 국빈 방문회 때 같이 이제 이 얼굴을 보였던 건데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꾸 여론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좀 그러면서 볼 때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고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그 여당의 중진들이 요구했듯이 주문했듯이 대통령께서 결재의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결단이 필요하다. 예. 그래야 여권이 사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박평론가께도 짧게 여쭤보고 주제 넘어가 보죠. 일단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그 상당히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100일이라는 시점이 이제 30%쯤 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냥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 6월에는 그만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임기라는 것이 1년인데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에는 야인으로서 배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 감안할 때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만한 그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아까 제가 집권당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집권당의 의원이 108명이고 또 본인의 계파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30명이에요. 뭐 저번에 밥 먹을 때 만난 사람은 뭐 여야가 아니라 그 금배지와 금배지 그러니까 원외까지 합쳐서 한 22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관망파까지 해서 특히 또 TK와 PK에 자기에게 부정적인 사람들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의 선장이 여권의 선장이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1등 항에서는 되는 사람이고 조타수가 되는 사람이 그 한동훈 대표입니다. 예.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를 세우고 너무 공격적으로만 가서는 그러니까 목표를 용어 사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관철이란 말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들으시면은 뚫겠다, 뭘 뚫어 이런 그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더 화합적인 단어를 골라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허은하 대표의 전화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태그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두 번째 이슈 태그 이재명 외연 확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과 점심 회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유를 엄청 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11월 15일 날이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있고 25일 날 유진교사 의혹 재판이 있는 날인데 그것과 아랑곳 없이 지금 그야말로 보수에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수 쪽으로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처한 위기 같은 거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틈새를 뒤집으면서 아랑곳 없이 자신의 행보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대화하고 그쪽과도 연결을 하고 또 윤여준 장관과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탄핵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예. 그런 아주 뚜렷한 그 대선 플랜이 보여요. 그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장면인데 뭐 윤여준 전 장관 만났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죠, 사실은. 점심 한번 먹은 건데 뭐 그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던데 좀 그게 큰 사건이나 이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당의 과거 보수 쪽에 상당히 몸을 담았던 그런 인사를 만났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되게 잘 안 어울리는 합의였잖아요. 근데 윤여준 전 장관도 요새 뭐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나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내놓으니까 하기야 요즘 여권에 대한 그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중도 쪽에 있는 분들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정권에 대한 여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환일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할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이재명 대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윤여준 전 장관이 야당 대표 역할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서 이렇게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좋게 말해서 외연 확장이지만 이재명 대표로서 11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11월 15일에 1심 선고, 또 12월 25일에 본인의 또 다른 위증교사 선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 전인 14일 날 김혜경 여사의 부인의 또 법화 문제에 대한 선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 14일 날 바로 김건희 특검법의 3번째 발의를 그날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맞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허은하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참 너무 비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아버지상을 조문을 이제 그 한때 여당의 의원이었잖아요. 허은하 대표가. 그러니까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위로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때 뭐 익심 논란이 있을 때라서 7월 달이면 그런 얘기를 좀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 국면에 공개를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그때부터 불만이 컸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물론 그럼 전화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허은하 대표의 그 생각 없는 공개에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 판결을 앞두고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죠. 또 이번에 또 아까 보수의 책사. 근데 저분이 보수의 책사 하던 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옛분이고요. 또 뭐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출신의 또 의원. 이분들이 다 옛날 여권 인사들이에요. 잠깐 이 어떤 행보냐면 이재명 대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여권의 인사들조차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18만 명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에 서명을 했어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 운동을 지금 100만 명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우선 이런 사법 리스크에 앞서서 자꾸 방어막을 두텁게 치고 있는 행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